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깨닫게 된다.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진리가 있다. 세상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한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도 때로는 부당한 비난을 받는다. 반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도 과분한 칭찬을 듣는 이들도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좌절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못한데도 더 인정받는가? 하지만 이런 물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점에 서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인가? 박수갈채를 듣기 위해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인가?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고를 피로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삶이란 외부의 평가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그 순간 거기에 비친 얼굴은 누구의 것인가? 그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남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증거가 아닌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왜 그렇게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을까? 내 진짜 마음의 소리를 왜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했다.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일까? 맹자는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되돌아올 줄 안다면 그것만큼 큰 선은 없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은 인생의 양념 같은 것이다. 있으면 더 맛있지만 없다고 해서 음식 자체가 못 먹을 정도로 맛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깊은 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인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기준이 생긴다. 그 기준은 남들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명령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그림을 시작하는 것이 내면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비록 남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고 할지라도 말이다. 또 다른 사람은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장사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여러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맹자는 선한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깊이 알아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는지, 이런 자기 성찰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또한 겸손함도 필요하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남들의 평가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든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내면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참된 의미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가 바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 하나는 남이 정해준 틀 안에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는 삶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언제든 두 번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맹자의 가르침이다.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사회가 요구하니까,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 이런 이유들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연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커진다. 이제 와서 뭘 바꿔?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다. 하지만 맹자는 다르게 말한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다만 환경과 습관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 깊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진정한 자아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자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순수했던 꿈들이 있었다. 무엇이 되고 싶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그 꿈들이 모두 현실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분명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 열망의 본질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자.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우려는 마음이 남아있다. 이제는 정식 교사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젊은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본질이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은 마음. 이런 순수한 열망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잊혀져 있을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다. 생계를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있고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선택할 여지는 남아있다.
있었다. 퇴직한 한 공무원이 있었다. 평생 안정적인 길만 걸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허전함만 남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도자기 만들기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흙을 만지면서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작은 공방을 열어 도자기를 만들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도예가가 되려고 했다면 주변에서 불안정한 직업이라며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롭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맹자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진정한 정치라고 했지만 이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자신을 위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억지로 하는 친절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 자신이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런 이치다. 남의 시선을 감옥 삼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다. 물론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 예를 들어 나이에 맞는 취미, 체면에 맞는 행동 같은 것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해도 좋고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좋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가이다. 맹자는 호연직이라는 말을 했다. 이는 천지를 가득 채우는 크고 굳센 기운을 말한다. 이 기운은 의로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양심에 따라 살 때 생기는 당당함이 바로 호연직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정신력이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정신력의 원천은 바로 자신에게 솔직한 삶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황금기이다. 젊을 때는 생존과 성공에 매달려야 했다면 이제는 의미와 행복을 추구할 시간이다.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를 천천히 탐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결국 삶이란 자신만의 여정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맹자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자유롭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길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반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내 노력은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 맹자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진심과 지명이다.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라는 것이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다. 한 평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다.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경우가 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시험에 떨어져서 교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교단에 서면서 자신의 진짜 소명을 발견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의사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던 것이다. 나중에 그는 생각했다. 그때 의대에 합격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맹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원리를 믿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소중해진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는다. 인생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건강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병이 올 때가 있다. 반대로 불규칙하게 살면서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건강 관리는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잘 기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을 때가 많다. 이때 부모는 좌절하거나 자책하기 쉽다. 하지만 맹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가르칠 뿐이고 자녀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그 아이의 몫이다. 이런 깨달음은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명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란 무엇일까? 이는 종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개인의 작은 계획을 넘어선 더 큰 흐름을 의미한다. 때로는 우연으로 보이는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계획이 틀어진 일들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다. 첫 번째 사업이 실패해서 절망했지만 그 덕분에 두 번째 사업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큰 병을 앓아서 고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더 큰 지혜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운다. 맹자는 하늘의 때라는 개념도 강조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가 맺는 때가 있듯이 인생의 일들도 각각의 때가 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늦다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60세에 처음으로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무슨 소설이냐고 했지만 그는 묵묵히 글을 썼다. 70세에 첫 소설을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다.
그의 인생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때다. 젊었을 때 썼다면 이런 깊이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성숙한 그 시점이 바로 그에게는 문학의 때였던 것이다. 필연의 이끌림이라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그 직감을 믿어보는 것이 좋다. 한 여성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지만 그녀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와 평화를 찾았다. 이런 직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맹자는 이를 양지라고 불렀다. 선을 아는 타고난 마음이라는 뜻이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본능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양지에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젊을 때는 계산과 분석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축적된 경험과 직감을 믿어볼 때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에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라는 것은 아니다. 해야 할 노력은 해야 한다. 다만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되 꽃이 언제 필지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이 편해진다. 왜 내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가라는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맹자는 말했다. 마음을 다하여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아서 하늘을 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더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진리가 바로 하늘의 뜻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깨달음이 더욱 소중하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기쁨의 순간들도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되 더 큰 흐름에 순응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뜻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자세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태어나지만 무언가를 노는 법을 배우기 위해 늙는다고 한다. 젊을 때는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다. 사랑, 명예,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에서 자유로워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맹자는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기르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욕망에 얽매여 본질을 잃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이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젊었을 때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건강도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작 행복했던 순간들은 가족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던 시간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함정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정작 그 추구 과정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행복을 놓치게 된다. 마치 손에 쥔 모래알을 더 꽉 쥐려 할수록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 집착이 가져오는 괴로움은 다양하다. 첫째, 얻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둘째, 얻었을 때의 불안감이다. 힘들게 얻은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 재물이 많으면 도둑이 걱정되고 지위가 높으면 추락이 두려워진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셋째, 더 큰 욕망의 등장이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서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맹자는 지족의 지혜를 강조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병을 앓고 난 후에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아름다운 꽃도 지고 건강한 몸도 늙는다. 이를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 한 여성은 평생 모은 골동품 컬렉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한다. 내가 좋아해서 모은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냥 내가 즐겼으면 된 거야. 이것이 바로 건전한 분리의 지혜다. 자신이 애착을 가진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물건을 잃어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위를 잃어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을 구분했다. 대인은 큰 것을 보는 사람이고 소인은 작은 것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큰 것이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정신적 풍요를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대인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승진에 목매달았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승진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얻는 보람과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 내 아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 명문대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집착은 자녀의 행복보다는 부모의 욕망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억지로 살아가는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라는 말의 참뜻이다. 돈에 대한 집착도 노년기의 큰 문제 중 하나다.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과도하게 저축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합리적인 계획은 필요하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노인은 평생 아껴 살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맛있는 음식도 비싸다며 먹지 않고 여행도 돈이 아깝다며 가지 않았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된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적당히 저축하되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긴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적절히 즐기며 산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한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예술가는 말했다. 젊었을 때는 작품이 팔릴까봐 걱정하느라 자유롭게 그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린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았을 때 얻는 창조적 자유다. 평가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맹자는 사단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다. 이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서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이런 선한 마음이 더 잘 드러난다. 욕망에 눈이 멀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해야 할 일과 떠나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욱 그렇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가? 이것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삶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결국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런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 쥐었다가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인생은 무대와 같다고 한다. 때로는 주인공이 되어 무대 중앙에 서야 하고, 때로는 조연으로 뒤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깔끔하게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맹자는 시중의 철학을 강조했다. 때에 맞는 중도를 지키라는 뜻이다. 언제나 같은 자세로 살 수는 없다. 상황과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젊을 때의 적극성이 나이 든 후에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젊을 때의 조심스러움이 모든 상황에 적절한 것도 아니다. 한 평생을 돌이켜보면 여러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던 때,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던 시기, 직장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던 순간들. 각각의 시기마다 요구되는 역할과 자세가 달랐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덕이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는 의욕이 필요했다. 그때는 왜 안 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생각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부딪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날지를 아는 판단력이다. 모든 일에 앞장서려 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소극적이면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어떤 회사의 임원이던 사람은 은퇴 후에도 회사 일에 계속 개입하려고 했다. 후배들의 결정에 일일이 간섭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조언을 했다. 처음에는 후배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그는 깨달았다. 내 때는 지났구나. 이제는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이것이 바로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다. 이는 패배가 아니라 성숙한 판단이다. 반대로 나서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도덕적인 문제나 중요한 가치가 걸린 문제에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한 노인은 동네에서 일어난 불의를 보고 나이 든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다. 내가 잃을 것도 별로 없지 않나. 옳은 일이라면 나이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그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된다. 사회적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덜 얽매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에 주어진 특권이다. 맹자는 대장부의 기계를 강조했다. 부기로서 음탕하게 할 수 없고, 빈천으로서 이동시킬 수 없으며, 위무로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대장부의 기계가 더욱 빛을 발한다. 젊을 때는 생계나 출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굽혀야 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제약에서 벗어났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잘못된 일에는 분명하게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만 관철하라는 뜻은 아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해야 한다. 때로는 직접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에 개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고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간섭보다는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고 뒤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아들의 결혼 문제에 계속 개입하려고 했다.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여자는 어떠냐며 재촉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반발했다. 나중에 어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처럼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편안하게 만든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융통성 없이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 계절을 보라.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조용히 쉰다. 각 계절마다 할 일이 다르다. 봄에 가을 일을 하려 해도 안 되고
겨울에 여름 일을 하려 해도 맞지 않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봄에는 배우고 성장해야 하고, 여름에는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어야 하고, 겨울에는 지혜를 나누며 조용히 성찰해야 한다. 각각의 시기에 맞는 역할이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계절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여름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거나 겨울이 왔는데도 봄의 에너지를 내려고 한다. 나이에 맞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60대의 몸으로 30대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른다. 대신 60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한 지혜의 전수 등이다. 맹자는 권이라는 개념을 중시했다. 원칙을 지키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직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이라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젊을 때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색지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은 유지하되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미련 없이 떠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맡은 역할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그 역할이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일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 교장 선생님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새로운 교장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교를 이끌어갈 차례다. 내가 계속 붙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련 없이 떠나는 지혜다. 자신의 공헌을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후임자가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응원한다. 절제와 판단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이 소극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하고 물러날 때는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결국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서서히 체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다. 작은 그릇에 온 바다를 담으려 하기도 하고 넓은 들판처럼 여유롭게 모든 것을 품기도 한다. 젊을 때는 대부분 전자의 상태로 살아간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빨리 얻으려 하며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지려 애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맹자는 과욕을 강조했다. 욕심을 줄이라는 뜻이다. 이는 무욕이 아니라 적절한 욕망을 말한다. 인간에게 욕망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먹고 싶은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이런 욕망이 절제 없이 커질 때 생긴다. 한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싶었다. 비싼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별미를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박한 것에서 만족을 찾게 된다. 이는 체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모를 모시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는 더 좋은 음식을 드려야지, 더 좋은 옷을 사드려야지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런 마음 자체는 아름답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 자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함께 앉아서 나누는 대화, 옆에서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훨씬 소중하다. 한 아들은 성공한 후 부모님께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차를 거의 타지 않으셨다. 대신 아들이 가끔 찾아와서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 차는 너무 좋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타기엔 부담스럽다. 그보다는 내가 자주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게 더 좋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의미다. 비싼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려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욕망의 조절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거나,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거나,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다. 무언가를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관계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수한 관계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된다. 맹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양기를 제시했다. 마음의 기운을 기른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온하고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볼 여유가 없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사소한 문제에도 밤잠을 설치게 된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점점 안정된다.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은 화분들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들도 잊어버리게 되고 오늘 하루도 꽃들처럼 예쁘게 살아보자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작은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거창한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찾으면 된다. 무엇을 얻기 전에 무엇을 버릴지를 먼저 고민하라는 것은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얻으려고만 하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건강을 얻으려면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담배나 술,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을 포기해야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를 포기해야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평화도 마찬가지다. 평안한 마음을 얻으려면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을 버려야 한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 완벽하려는 강박,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을 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한 선생님은 은퇴 후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모든 학생을 다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한 아이라도 뒤처지면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밤늦도록 고민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아이들의 몫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 이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책임감이다. 해야 할 일은 성실히 하되 모든 결과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요구, 친구들에 대한 무리한 부탁. 이런 것들이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아이는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부모로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는 것이 최선이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면 갈등만 생긴다.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다. 맹자는 인의의 지를 인간의 기본 덕목으로 제시했다. 사랑, 의로움, 예의, 지혜다. 이 네 가지를 기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면 미움과 원망이 줄어든다. 의로운 마음을 기르면 탐욕과 이기심이 줄어든다. 예의를 지키면 갈등과 다툼이 줄어든다. 지혜를 기르면 어리석은 선택과 후회가 줄어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조건들은 점점 제한된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활동 범위도 좁아진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 있다. 물질적 풍요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정신적 풍요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부터는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보자. 무엇을 더 얻을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소중한 과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 하나는 하늘이 주는 시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만든 재앙이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지만 이겨낼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피할 수 있지만 일단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맹자는 천작 유가위, 자작 불가활이라고 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젊었을 때는 똑똑하고 능력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이다. 병이나 사고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보다는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다.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일해서 제법 규모 있는 회사를 만들었다. 직원들도 믿고 따랐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욕심이 생겼다. 이제 좀 더 크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고 빚을 내서까지 확장을 시도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 이것이 바로 자작자수의 전형이다. 하늘이 시련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착오가 불러온 재앙이었다. 그가 만약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분별한 판단이 어떻게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투자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건강관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욕심을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것이 오만함이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것도 모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위험하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그것이 자만심으로 이어지면 독이 된다. 시대는 계속 변한다. 젊었을 때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한 아버지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아이가 예술 분야로 진로를 정하려 하자 그런 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했고 결국 부자 관계가 소원해졌다. 나중에 그 아이가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아버지는 후회했다. 이것도 일종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실수다. 자신의 세대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 걱정이 아이의 꿈을 짓밟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관리에서도 비슷한 실수들이 많이 일어난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멀쩡하다며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검진을 소홀히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맹자는 경계지심을 강조했다.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이는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다. 경계해야 할 것들 중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다. 나이가 들면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에 목돈을 맡기거나 높은 수익률에 혹해서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활비나 의료비로 써야 할 돈까지 투자에 넣으면 설사 수익이 나더라도 정신적 부담이 크다. 손실이 나면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적 판단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의존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종교나 건강식품, 투자 등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관심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과신이다. 나는 아직 젊다며 무리하거나 증상이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며 방치하는 경우다. 조기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도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 정기 검진은 귀찮더라도 꼭 받아야 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체면 때문에 참거나 돈이 아까워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맹자는 또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다. 실수를 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할아버지는 사기를 당한 후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세상이 나빠졌다고 탓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내 욕심 때문이었다. 너무 좋은 조건에 혹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줬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성찰의 자세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 과정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자책은 금물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부정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린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함이 중요하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히 새로운 분야나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한 선생님은 은퇴 후 컴퓨터를 배우러 학원에 갔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배움에 나이가 있나? 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지금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새로운 세상을 즐기고 있다. 직시한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려 한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없는 척하거나 미루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다.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늘이 주는 고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은 우리 안에 있다. 반면 자신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신중하고 조금만 더 겸손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지혜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작은 일에서 보인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커피 한 잔을 잘 타는 사람이 반드시 큰 프로젝트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항상 진정성 있는 사람인 것도 아니다. 맹자는 이런 피상적인 판단을 경계했다. 진짜 실력은 큰일에서 드러나고 사람의 진정한 그릇은 위기의 순간에서 비로소 시험된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하기 쉽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드러나는 능력에만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는다. 화려한 겉모습과 실제 능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것을. 한 회사의 임원이던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평소 직원들을 평가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회의에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높이 샀다. 반면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직원들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 화려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조용했던 직원들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의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는 안목이다. 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는 능력과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자는 기술이고 습관이지만 후자는 판단력과 용기의 문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말을 잘 듣고 착한 자녀가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평소에는 말썽꾸러기였던 아이가 가족이 어려울 때는 기대 이상의 책임감을 보이기도 한다.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다. 두 아들 중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서 자랑스러워했다. 둘째는 성격이 활발하고 자유분방해서 늘 걱정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 첫째는 혼란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둘째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가족을 이끌어갔다. 그때 알았어요. 평소 모습과 위기 때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둘째가 겉보기에는 철없어 보였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 표면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얻는 소중한 지혜 중 하나다. 맹자는 대체와 소체를 구분했다.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라는 뜻이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부분이 있다. 작은 부분에만 치중하면 전체를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말을 조리 있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훌륭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겉모습이 소박하고 말이 서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얕다고 볼 수도 없다. 진정한 능력은 압박 상황에서 드러난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팀워크를 강조하고 동료애를 말하던 사람이 승진이나 성과 배분의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 반대로 평소에는 조용했던 사람이 팀이 어려울 때는 묵묵히 더 많은 일을 떠맡는 경우.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 평상시에는 이런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에는 명확해진다. 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평소에 신뢰할 만해 보였던 거래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반면 평소에는 까다로워 보였던 사람이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과 일하기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큰 일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 첫째는 판단력이다.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이는 지식이나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다. 둘째는 책임감이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함께 기뻐하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셋째는 용기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행에 옮기는 용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필요하다면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용기다. 이런 자질들은 평상시의 작은 일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위기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상황을 함께 겪어봐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안목이 생기는 것은 큰 축복이다. 젊었을 때는 겉모습에 현혹되기 쉽고 첫인상에 좌우되기 쉽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이런 지혜는 자신을 평가할 때도 적용된다.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예를 들어 평소에 말 실수를 자주 하거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가족이 어려울 때 헌신하고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반면 평소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완벽함은 별 의미가 없다. 맹자는 대인이 되려면 대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뜻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런 구분이 더욱 중요해진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또한 후배들을 평가하거나 조언할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족함만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보인 태도와 선택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사람의 그릇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작은 재주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실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시험대다. 평상시의 모습은 연기일 수 있지만 위기 때의 모습은 속일 수 없다. 그때의 선택과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나 자신을 성찰할 때 참고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누군가 불만을 표시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맹자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마저 놓치게 만든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경향이 특히 강하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상사에게도 동료에게도 후배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때로는 상반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한 중간 관리자의 이야기다. 그는 위로는 상사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려 했다. 상사가 업무량을 늘리라고 하면 부하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전달했고 부하들이 힘들다고 하면 상사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다. 결국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상사는 그를 추진력 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부하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사라고 생각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 나았어요. 이것이 바로 팔방미인의 함정이다. 모든 방향에서 좋게 보이려다가 결국 어디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관성 없는 사람을 불신한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이 분명한 사람을 더 믿는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누군가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 불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세운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다. 맹자는 행유불득이라고 했다. 행동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동해도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않는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지혜가 더욱 중요해진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한다. 하지만 곧 깨닫는다. 자신의 능력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한다. 일부 사람들은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타인의 불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진실해지라는 뜻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너희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준다면 나는 좋은 선생님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너희에게 도움이 될까? 때로는 듣기 싫어도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의 차이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일까? 아니다. 때로는 아이가 싫어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물론 아이는 당장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맹자는 득도자다조라고 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많이 온다는 뜻이다. 반대로 실도자과조라고도 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적다는 뜻이다. 이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다. 당장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인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정성 없음이 드러난다. 반면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당장은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된다. 해야 할 일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에 충실해야 한다. 직장에서 상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하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는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부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들의 처지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장 아이가 화를 내고 삐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칙을 굽혀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을 넘어서야 진정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용기를 내기가 더 쉬워진다. 젊을 때처럼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경험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양한 관점을 듣고 타당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균형이 중요하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것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이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따름을 받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의 불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다운 삶을 사는 길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는 것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